29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또한 이날 확진자 중 초등학생 1명과 유치원생 1명이 포함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지원 정책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 긴급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 교통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장군이 교통대책협의체 구성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반송터널 구간의 민자사업화 등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동네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9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교회나 수영장,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강서구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에서 이용자 2명과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금정구의 한 교회에서도 교인 5명이 추가 확진됐고 2명이 확진됐던 모 대학에서도 동료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구의 실내 수영장에서는 이용자의 가족 1명이 확진돼 지금까지 이용자 3명, 가족 1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날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 1명과 유치원생 1명이 포함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 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29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역 조선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 긴급 특례 보증을 5월 중 신설해 5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겪는 경영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지원 닥터 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제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2024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동집약형 노후산단을 미래형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기계부품 산업을 데이터, AI 기반 첨단 융합 기계부품 산업으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부품 산업을 고부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저부가 전통 기자재 산업을 IMO 국제회사기구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조선 기자재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신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업혁신센터에 30여 개 협력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의 추가 개장을 앞두고 기장군이 적극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이미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주말 하루 최대 14,000대의 차량이 방문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들이 개장할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며 교통대책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반송터널과 접속도로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금정구 회동동을 잇는 반송터널과 접속도로 계획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4,3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부산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공서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이 되고 답답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구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CCTV 설치나 도로 포장 등 불편 사항이 즉각 해결되고 또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중구 대청동 주택가. 주민들이 마을을 찾은 구청장에게 각종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책을 건의합니다. 지금 고랑도로도 없고 데다가 도로가 없으니까 차댈 데가 없잖아요. 주차 문제도 이래서 여기까지 딱 밀어갖고.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요즘 정지장과
해줄 수 없습니까? 적인감에. 예, 벚꽃나무에. 벚꽃나무 너무 많이는 칠 수 없고 예. 전지 약한해서 보기 좋게끔 그래 네, 좀 해주세요. 골목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도 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상세한 사업 내용이나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현장 투어에서는 중구의 첫 공영 목욕탕 건립을 비롯해 지역의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청동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청동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은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월달부터 이제 착공했고 6, 7월 되면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10월 안에는 준공이 돼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구청장과 통장이 함께하는 현장 투어. 한 번 나가면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만나는 주민만 300여 명인데 이 과정에서 접하는 민원이나 지역의 문제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었다면 모르고 지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하는 것도 많고 또 실제 이제 뭐 매일 그 담당자들하고 부탁은 하지만은 이제 제일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직접 이제 대화를 하니까 속도 시원하고 최대한으로 이제 되도록 제가 다 조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중구는 영주이동과 대청동에 이어 남은 7개 동에서도 골목골목을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금을 활용해 동남권 원자력 2학원 심내혈관 의료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장군의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남권 원자력 2학원에 심내혈관 의료 장비를 지원할 경우 특혜 시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발전소 주변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돼 관련 시행 요령에도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장군은 기초단체가 의료기기 구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라며 동남권 원자력 2학원 운영 책임을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내 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마이스 전문 안내소를 백스코안에 설치해 마이스에 특화된 비즈니스 서비스 공간을 마련했고 해운대와 거리를 뜻하는 에비뉴의 합성어인 해비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언론 매체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백스코 컨벤션 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부산시의회 김광무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의원 김광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과 함께 부산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노후 공동주택은 15년 이상이 된 것을 보통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부산에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 2,769단지 중 1,881단지 513만 128세대가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30세대 이상의 15년 이상이 된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이 단지로 1,881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51만 3,128세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율이 60% 차지하고 특히 해운대구인 경우는 182단지에 8만 3,263세대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7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보다 좋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때문에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대 신도시를 비롯해서 지역마다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점들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상의 B등급이면 가능하고요. 예. 또한 초과 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고 조합을 설립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바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주차 공간이라든지 녹지, 부대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협소한 주거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해서 리모델링 주택법에 의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주거 전용 면적의 4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래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새롭게 살기 좋게 만들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발의해야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부산시에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구군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 66조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의 경우 시장이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법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근거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모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 미래혁신위가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확정하고 6대 시정 목표와 50개 과제를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정치와 학계, 문화계 등 4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혁신위는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17번의 간담회를 거쳐 50여 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혁신위는 가장 큰 성과로 4개 힘이 되는 복지 안전도시 등 6개 분야의 부산 시정 목표를 수립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래혁신위는 5월 10일 부산시청에서 해단식을 갖고 미래혁신 백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자 측이 해상풍력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채권 또는 주식으로 참여하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자 지윈드스카이는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완공 후 20년의 운영 기간에 연금형으로 수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을 기념해 29일 오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21년 수산시험장이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과 자원, 양식 등 수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시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산자원관리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사단법인
한국수산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국내외 수산 연구 동향과 미래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8시 30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를 지나던 급행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피란민들의 애환이 담긴 서구 아미동 인천교회가 끝내 철거됩니다. 이미 철거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교회 측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남은 기간 교회 복원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아미동 은천교회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외벽에는 철거된 뒤 도로가 놓일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 구간에 교회가 포함되면서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화강암으로 지어져 건축학적 가치도 높지만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격의 개념이나 평가의 개념이 훨씬 달라야 되는 그런 건데 옆에 있는 건물에서보다 조금 더 새 거 하나 사줄게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평가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보상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책정된 보상금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교회는 철거 후 남은 땅을 활용해 지금 모습 그대로 복원할 계획이지만 최소 8억 원이 필요해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돌을 나르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건물은 저는 복원시켜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아주 소중한 건물로 또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행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본 교회는 곧 철거됩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의 가치가 교회의 노력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영도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가 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영도구는 지역 피트니스 업체 A업체가 1년 동안 6천만 원 상당의 헬스 프로그램과 개인 PT를 지역 저소득층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건강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장보기 앱인 미로장터를 출시한 서동 미로시장은 최근 배송 서비스가 80여 건에서 160여 건으로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로장터는 금정구나 동네에 사는 주민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시장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30분 안에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금정구는 지난해 5월 시작된 금정구의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에 더해 한국남부발전이 무상 지원한 전기차 등 민관이 협력해 만들어낸 미로장터 시스템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회가 군복무 중인 중구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구의회는 29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윤정훈 의원이 발의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안이 조례로 제정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중구에 주소를 둔 현역병이나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 대해 복무기간 상해보험료의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아이를 탁자에 던졌다.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아빠가 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체이자 인격체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